그래서 서울하고 어쨌든 네. 뭐 지방하고는 뭐 일단은 뭐 가격이 네. 서울은 또 너무 오르고 있고 지방은 또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심한 이제 양극화가 네. 이제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뭐 이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우리 또 유명하신 이영래 대표님께서 불러주시는 덕분에 제가 또 몇 가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맞고요. 네. 인구가 쏠림 현상으로 인구 자체를 양극화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애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는데 지내 한 반에 18명 중에 17명이 수도권에 취직을 했답니다. 네. 한 명만 부산에 있대요. 네. 그리고 아는 분은 학교를 굉장히 좋은 데를 나왔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기 중에 22명 중에 20명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들어가고 네, 네. 2명만 부산에 남아있답니다. 네. 20대 후반이. 네. 예. 그러니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지방에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인구가 한쪽으로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쏠리면서 그렇죠. 네. 서울 1번, 인천 2번 그런 네. 식으로 전부 다 경기도권으로 다 올라가 버리니 맞습니다. 인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또 부릅니다. 네. 대기업의 소득이요 초봉이 9,300에서 1억 300 정도 네. 1억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네. 울산만 해도 SO일이 1억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죠. 네. 부산의 초봉이 250에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네. 네. 소득 양극화도 3배입니다. 맞습니다. 소득이 작으면 부동산도 양극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인구 많은 쪽에 인프라 뚫리고 인프라 뚫리는 곳에 좋은 집 짓고 좋은 집 짓는 곳에 집값 올라가고 인구 몰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인프라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 작년 여름에 가서 신분당선 GTX-A 네. 수인분당선 대중교통으로 돌면서 다 타봤잖아요. 네. 부산으로 치면 다대포 해수욕장 종착역에서 네. 노포동 종착역까지 네. 거의 가라 타는 시간까지 하면 그냥 가더라 타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정도 걸리는 걸 GTX-A가 30분 만에 갑니다. 아, 그렇죠. 네. 30분에서 45분 만에.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환승역, 신분당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광교 신도시에서 네. 강남까지 30-40분이면 가더라고요. 네. 그게 벌써 서울은 신분당선 이미 놓아져 있고 GTX ABC가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부산은 언제 갑니까? 그래서 그게 GTX 놓는 거 보고 용인의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투자 네.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로교통만 전에처럼 그냥 뚫는 터널 말고요. 초고속화 VTX 같은 게 네. 최대한 빨리 놓아져야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에서 해운대까지. 그래야 기업도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보면은 네. 이게 뭐가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되어야 되느냐. 네. 인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네. 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일자리가 뭐 없어서 네. 그렇고 또 보면은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네.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참 무엇부터 뭐 학교를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부산으로 뭐 아니면 옮기든지 아니면은 부산대학교가 엄청 특성화해서 그죠 또 이제 또 특화된 이제 또 학교로 인재들이 또 뭐 모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기업을 또 대기업을 또 몇 네. 개를 유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참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 100% 맞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이 들어오고 인재 양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10년, 20년 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고 정부 국책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네. 하는 도로 인프라, 기반 시설 인프라부터 먼저 놓여져야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장을 뛰면서 느낀 게 실제로 GTX-A가 개통을 하고 네. 현재도 서울역에서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게 먼저 되었을 때 기업이 발표를 했어요. 투자 발표를. 네,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시간과 돈과 정부 정책과 여러 가지를 밀어주는 그런 큰 도로 인프라라든지 교통 인프라 네, 큰 틀에 그걸 먼저 갖추고 나서 네. 기업이 들어오면 따라서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부산시 자체로도 네. 인재 양성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저는 작년부터 올 겨울에도 또 얼마 전에 또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도 네. 느낀 게 이미 수도권이 아니고 초대형 메가시티 서울특별시가 완성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30분, 아, 40분 만에. 경기도까지 그렇죠. 이제 해가지고, 예. 메가시티 특별시, 서울 네. 메가시티, 특별 서울 특별시. 메가시티. 네, 우리 좋네요. 또 부울경 네. 메가시티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 특별 메가시티가 저는 벌써 아. 완성된 거에 들어갔다 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인구가 좀 갈수록 경기도 빠져나간다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탄구, 네. 서울특별시 영통구,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원구.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죠. 되었거든요. 30분 만에, 40분 만에 광교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다른 다 그렇게 조금 외곽지에 서울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수도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이 한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생각이 이제 되는 게 뭐냐면 교통이 너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살 필요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만약에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KTX 뭐 이렇게 놓이면서 대구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다 의료로 가고 또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가대교가 놓이면서 그제시에 있는 분들이 또 부산으로 다 넘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그전에는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상권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 출퇴근이 되니까. 맞아요. 그 말씀도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이제 좀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참 뭐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교통 자체는 이제 좀 중요하기는 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좀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양극화를 좀 이렇게 이제 유발을 하게 된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초반부터 얘기한 게 네.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그 수도권 정책과 지방은 차별화해야 되는데 네, 그 차별화된 정책을 일관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정치인들의 역량과 네. 숫자와 국회의원들 네. 숫자와 여러 가지가 있고 정권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네, 네. 근데 지방에 인구가 작게 산다고 해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투자를 작게 해주면 네. 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속도가 늦거나 네. 예, 그 총량 자체가 작아버리면 아마 그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막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서울하고 부산도 이제 1시간 반이면 네. 실제 대전에서는 수소나 이런 데로 거의 네. 출퇴근하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초대형 프로젝트에 그런 인프라부터 기반 시설부터 저는 먼저 해줘야 네.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불경 메가시티. 네, 네. 서울은 이미 말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이지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아까 큰 네. 메가특별시로 돼 네.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부울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TK, PK도 나중에 가면 한꺼번에 묶어야 될 정도로 네. 아니면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추진하다가 지금 좋지만 네. 예, 부울경 메가시티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네. 부산시장님, 네.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님, 네. 울산시장님, 그 다음에 부울경 국회의원님, 네. 그 다음에 시의원님,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관련 부서에 계시는 기타 관련 공무원들까지 네. 네. 한번 대중교통으로 네. 예, 수도권을 올라가셔서 음. 직접 신분당선을 타보고 네. GTX-A를 타보고 실제 그렇게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인천대교를 한번 넘어보시면 네. 예, 지역에서 우리가 부산에서 뭘 어떻게 해야 네. 인재도 들어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발전이 되겠는가? 네. 나라에서 뭘 어떻게 밀어줘야 되는가? 그렇죠. 예, 부산에서 의원들은 뭘 어떻게 예, 노력해야 되는가? 네. 그게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강력하게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대중교통, 관광버스 안 돼. 자가용 안 돼. 네. 네. 대중교통만으로 네. SRT 내지는 KTX 타고 네. 예, 수원부터 내려서 수원만 해도 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30분이면 강남 갑니다. 네. 빨간 그, 네. 예, 그 맞습니다. 버스, 지역버스 가지고. 네. 네. 제가 한 번은 서울역에서 분당까지 네. 버스 타고 일부러 해봤거든요. 네. 저는 GTX,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기타 등등 대중교통 타고 과연 버스는 또 예, 얼마나 잘 됐나 싶어 타봤는데 네. 훨씬 빨라. 네. 자동차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네. 버스 전용차로 타고 고속도로 바로 올리니까요. 네. 30분 만에 분당 가네. 네. 30분 만에 수원을 가네. 근데 그게 어떻게 수도권이에요? 근데 뭐 서울 메가시티, 예, 서울 이게 특별시죠. 다 이렇게 이제 뭐 과천 밑으로 해가지고 분당 뭐 수원 이런 데들 안양 이런 데들은 다 뭐 붙어 있으니까 너무 잘 돼 예,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가면은 다 이제 뭐 서울이고 이래서 제가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 송대 국제신도시를 보려고 네. 우리 부산의 명지국제신도시나 에코데이터시티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네, 네, 그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를 탔었거든요. 네, 네.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아, 예. 택시 요금이 네. 3만 원이 넘게 나오던데요. 아,
그래서 다리 하나 네. 길이가 예. 그게 세계의 불가사의 건축물 10대 건축물 중에 들어간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건너는 그 순간부터 네. 아 부산 너무 늦었다. 예.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금 시작해도 VTX 10년 20년 걸릴 텐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네. 부산도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 부산도 그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있지 않습니까? 응. 근데 선도적인 대표님 근데 하이퍼루프. 2050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대교는 네. 벌써 개통해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거리면 부산에서 어느 정도 요금일까 한번 제가 책정을 해봤거든요. 네. 다대포 천마산 타고 해운대까지 가면 네. 천마산 타고 부산항 타고 남항 타고 대교 타고 광안대교 타고 해운대까지 네, 가면 네. 딱 그 요금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벌써 인천에 다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아, 근데 뭐 네. 부산도 그 이제 말씀하신 그 해안 순환도로가 이제 광안대교부터 해갖고 저게 강서까지, 네. 예, 을수도대교 지나서까지 가는데 뭐 너무 빨라가지고 뭐 이제 가덕도 공항이 생기더라도 뭐 금방 뭐 너무 좋다, 너무 빠르다, 좋다 그랬잖아요. 네. 인천대교 한번 우리 보러 모시고 가보고 싶습니다. 인천대교. 한 번만에 바로 그렇게 넘어가는데 네. 요금은 3만 원이 넘고요. 네. 시간도 그 정도 걸렸어요. 네. 예. 그래서 해보니까 그 다리 다 합친 그 거리랑 비슷하니까 네. 그걸 한 방만에 원스톱으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현실을 부산시에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명확하게 아시고 예. 부산 시민들도 아시고 네. 부산이 제2도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 30만 정도 인천에 네. 예, 조금 더 많은 거 외에는 근데 구성비를 보면 실제 인천은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되는 도시고 네. 부산에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대도시입니다. 네. 네.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네. 절대적인 수차, 상대적인 그 구성표 말고 절대적인 수치도 저는 인천에 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이 우리 같은 사람도 분발해야 되고, 예, 정치하시는 분들, 네. 행정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분발해서 어쨌든 더 이상 인구가, 젊은 인구가 네. 18명 중에 17명이 수도권의 취업을 위해서 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양극화가 좀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양극화가 되는 이제 큰 원인 네. 중에도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입지적인 부분도 어쨌든 있고 네. 뭐 인구적인 측면, 교통적인 측면 다양하게 작용을 하기는 한데 네. 예전에는 이제 또 뭐 지방이 이제 또 한창 오를 때가 이제 네. 있었었고 네, 뭐 네. 상대적으로 네. 서울은 이제 또 뭐 별 변화도 아, 네. 없었었고 네. 그 시기가 보면은 뭐 2000 뭐 이제 한 8년 9년도부터 해갖고 2014년도까지 뭐 이제 네. 그런 시기는 이제 그렇게 또 움직였었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돼갖고 이제 네. 서울은 너무 강세고 네. 이제 또 지방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런 게 이제 좀 뭐 취득세나 뭐 양도세나 뭐 네. 이런 부분에서 뭐 똘똘한 한 채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게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크죠. 네. 크다고 봅니다. 네. 예. 똘똘한 채로 가는 게 일단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 중과를 네. 매기고 있고 네. 양도세 중과 역시도 지금 국회 법을 통과를 못해서 네. 중과 유예로 행정에서 지금 그렇게 네. 네. 기간을 연장시켜서 네. 예, 겨우겨우 연명을 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향후에 정권이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 네. 다시 보유세가 폭등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공시가격 자체가 상승이 되고 네. 예, 그렇게 또 양도세 중과가 다시 또 네. 부과가 되면 네. 양도세 중과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종부세도 폭탄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죠. 네. 차이 엄청 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다들 웬만하면 지방이 안 좋은 것부터 팔고 네,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도 여러 개 있으면 정리해서 가장 좋은 거 네. 하나. 네. 네. 있잖아요. 이번에 탄핵당 나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본 영상이 있는데요. 네. 강남 사모님들은 네. 강남 주택 똘똘한 거 한 채로 네. 비싸더라도 한 채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금 꼬마 빌딩, 네. 네. 예, 꼬마 빌딩 사냥 간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그 중에 좋은 거를 옥석을 가려서 예,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네.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꼬마 빌딩을 보러 다닌다. 그죠. 그런 얘기가 강남권에서 나온다라고 강남 사모님들 네. 그거 아십니까? 강남 사모님들 인기가 없는 거. 임기요? 네. 아, 뭐 어떤 우리나라 임기요? 장관님들은 장수 장관이 김현미 장관님이 네, 3년 네. 6개월 최장수 장관이시고 아, 예. 대부분 2년이면 네. 장관님들이 교체가 되십니다. 네. 근데 강남 사모님들은
부모님한테 불을 네, 대물림 그죠, 받았고 맞습니다. 불을 불리는 것도 교육도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은 인기가 없네요. 인기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과연 우리 행정의 어떤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들을 항상 후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시장이 끓고 나서 교제책이 나오지 끓을까봐 미리 나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항상 먼저 가시는 거죠, 강남 사모님.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네. 서울은 지금 이제 34평, 네. 예, 전용 84도 뭐 30억, 예, 지금 이제 네네.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좀 큰 편들은 이제 50억, 60억 뭐 이래 이제 가니까 거의 신고가를. 예. 뭐 부산에 있는 진짜 꼬마 빌딩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대체제로 이제 꼬마 빌딩을 산다는 말씀이신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지방에 이제 주택을 샀단 말인 거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죠? 많은 그러니까 혜택을 줬는데 예. 그걸 소급 적용해서 없던 네, 일로 네, 하거나 네. 문 다 걸어 잠그고 나오는데 네, 3천만 원 네. 과태료를 그죠. 물리거나 혜택은커녕 양식도 다 끊고 네. 1주택 임대사업자를 뭐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으니 네. 페널티를 물리고 나오게 했으니 한 네. 번 속지 두 번 속냐 해서 네.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소급되지 않을 만큼의 네. 어떤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조세 정책으로 확실하게 그거를 못 박아 놓고 맞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네. 예, 그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확실히 주지 않으면 네. 다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있는 것도 파는데 파는 1순위가 지방이 안 좋은 것부터 먼저 파니까 네. 더 악순환이 지방 부동산 정책, 부동산 경기에 더 악순환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더 이제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똘똘한 한 채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 붐이 또 네. 돌아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기도 그렇죠. 하고 예.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주택자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천세 사시는 그 모든 분들의 네, 임대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죠. 그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죠. 원하는 네. 그런 퀄리티로 절대 네. 공급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민간 임대 시장을 또 다주택자가 하고 있는 순기능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적당한 부분에서 투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적당한 부분에서 정부가 네. 못하는 그런 맞습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줄 건 주고 네. 받을 건 받되 예. 10년 동안 못 나오게 묶어놨으니 네. 그에 상응하는 정부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두고 네. 당근책을 주고 기왕이면 정부의 미분양 주택, 음. 미분양 뭐 아파트라든가 그렇게 해야 지방 경기가 좀 더 확실하게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네. 이게 이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면서 지방을 더 위축시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뭐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주택자 이 전략이 되어야지 뭐 지방에 뭐 촌에 있는 집도 하나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제가 그 우리 아들 세대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취업 네. 때문에 네. 18명 중에 1명 남고 수도권으로 다 올라갔다는 네, 게 네. 부산의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지인분한테는 60이 넘으신 분인데 네. 그분한테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애들이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 애도 공부도 또 잘하고 열심히 시켜서 보냈단 말입니다. 네. 딸이건 아들이건 다 수도권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지인분이 삼성전자 다녀서 따님이 동탄 사신대요.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도 자기 일이 끝나면 동탄 가서 살 거랍니다. 아, 네. 자식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아, 그죠. 부산에 살 이유가 없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취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거기서 끝나질 않고 네. 우리가 그전에 우리 어른들은 애들 얼굴 보기 어렵다. 1년에 네. 한두 번 보면 많이 본다. 우리가 역규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얼마 전 지인분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예 정리해서 집을 수도권 쪽으로 역규경? 이주? 네, 역이주. 역이주라고 봐야겠네요. 네, 국내에서 저는 그것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 그 네.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 서울 오른다 할 때 다 부산과 다 팔아서 애가 서울에 이제 학교를 갔으니 좋은 학교 갔으니 네. 거기서 취업하고 안 내려올 거니까 네. 우린 나중에 서울 가서 살아도 아무 지장 없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애들을 같습니다. 봐줘야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솔직히. 애를 봐줘야 네. 네. 아니 애 봐준다고 엄마들은
뭐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엄마들은 거기 가 있고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는 부산에 있으면서 홀로 독서 공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니 이참에 팔아서 부산집 팔아서 우리도 수도권 가련다. 동탄에 살란다. 광교에 살란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심각하죠? 좋기는 한데 그래도 또 이 바다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그 씁쓸한 얘기를 또 제 입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멋진 부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청년도 떠나고 잘 사는 사람도 떠나고 이게 계속되면 이 초초양극화가 발생될 텐데 그런 일을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먼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수도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10년, 20년 뒤에 젊은 층도 다 빠져나가고 자식 잘 키운 부모들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톤이 큰가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 와닿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은 또 부동산에 악재라고 호재는 봐야 아니죠. 되는 분명히 거니까. 호재는 아니죠. 좀 다양한 네.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